네, 다음은 우리 라체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고 의료급여자인데 이게 C형 간염 치료하려고 하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괜찮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 1종, 급여 2종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C형 간염약은 기본적으로 보험이 다 되거든요. 그 얘기는 의료급여 특히 1종 환자에는 C형 간염 치료 비용 거의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급여 1종이면은 진짜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C형 간염 치료 바로 받으셔도 돼요. 비용 크지 않습니다. 급여 2종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약간 본인 부담 비율이 조금 1종보다는 높으신데 정확히 얼마까지 올라가는지는 한번 요건 좀 찾아봐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게 또 뭐 급여 소득에 따라 가지고 연말에 뭐 또 정산하고 이런 게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라체강님 혹시 급여 1종이시면 바로 그냥 복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다음은 구라사기님이 간경화 오기 전에 간 수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냐. 네, 간경화가 무서운 게요. 간 수치 변화 없이 꽤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간 수치는 간의 기능을 100% 반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 간경화 환자분들 중에 30% 정도는 피검사해 보면 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간경화 여부는 절대 피검사로 알 수 없으니까 영상 검사, 첫 번째 복부 초음파, 만약 복부 초음파가 잘 안 보이는 분이라면 CT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에 우리 꽈자님이 HLB 간암 치료제 효용 관련 리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우리 꽈자님 혹시 뭐 주식하시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만 좀 얘기 드리면요. HLB 간암 치료제는 HLB 그룹에서 나온 간암 항암제인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이제 최근에 새로 임상시험 되고 있는 간암 치료제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원래 개발이 된 약인데 HLB에서 글로벌 판권을 확보를 하고 이제 개발 중이고요. 표적 항암제 일종인데 옛날에 그러니까 소라페니까 약간 비슷한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적 항암제 플러스 이제 배제부활이라고 혈관 생성하는 거를 억제해주는 영향을 같이 이제 갖고 있고, 간암에서는 이제 요거 하나만 쓰는 것보다는 리보세라닙에다가 뭐 최근에 나왔던 다른 면역 항암제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병합을 하면 약 기전이 두 개가 다르니까 조금 더 상승작용한다. 이제 이런 임상시험이 조금 더 많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게 FDA 승인을 빨리 받을 줄 알았는데 아직 못 받았대요. 제가 최근에 지금 찾아보니까 이게 올해 3월에 FDA 승인이 또 불발됐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FDA 승인이나 간암 가이드라인에까지는 이게 이제 1차 치료로 올라온 상태는 아니어서 조금 더 근거 레벨이 좀 되면 그때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다음은 지역 내과에서 간경화 진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병원 외래 언제든지 오셔도 되고 수요일 오후 외래가 조금 심한 환자분들 오래 상담해드리도록 외래 간격이 좀 넓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오후 외래를 한번 오세요. 네, 다음은 묘묘 아빠님께서 고혈압 때문에 셀레비카를 먹고 계셨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티비페논을 이제 드셨대요. 근데 그걸 드시고 나서 간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한 580 정도까지 올랐는데 아마 티비페논 부작용일 것 같아서 이제 끊었다. 이거 괜찮냐라고 물어보셨어요. 확실히 우리 구독자분들 저를 공부를 좀 시켜주십니다. 셀레비카 성분 찾아봤더니 올메사탄과 암로디핀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고혈압 약 성분이 섞여 있었고요. 티비페논은 페노파이브레이트라고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고지혈증 약제거든요. 이제 각각의 약제가 간 수치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근거를 찾아봤더니 올메사탄과 암로디핀의 경우에는 라이클리후드 스코어가 D, 이게 A, B가 간 수치를 올리는 쪽이고 C, D, E는 이제 안 올리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은 조금 더 가능성이 낮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페노파이브레이트가 라이클리후드 스코어가 B라서 이게 아마 좀 원인이 됐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찾아봤더니 이 중성지방 고지혈증 약이 실제로 드시고 나셔서 20%의 환자들한테 간 수치를 좀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지금 우리 묘묘 아빠님처럼 그러니까 정상의 3배, 우리 간 수치 40이 정상이니까 3배면 120 이상 올라가는 경우는 한 3에서 5% 정도는 있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 약제를 끊으면 금방 빠르게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약제 끊고 조금 기다리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김아람님께서 수액을 맞고 발열 증상이 난다. 열을 어떻게 내리냐. 김아람님 이거 수액 때문에 발열 나는 거 아니에요. 발열은 수액과 관계없이 뭔가 다른 감염성 질환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바꿔서 생각하면은 감염성 질환이 있으니까 몸이 자꾸 안 좋고 그것 때문에 수액을 자꾸 맞으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감염성 질환 염증 같은 거 없는지 한번 혈액 검사나 아니면 전문 진료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정진님께서 며칠 전에 친구가 푸석하고 그냥 피부도 검고 하는데 요새 스트레스 받고 잠도 3시간 자다 깨는데 이거 간이랑 연관이 있냐 물어보셨고, 간이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확률적으로는 간이랑 연관이
그래서 이거 혈액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얼굴이 검어진다는 게 물론 간이 안 좋을 때도 검어지지만 제가 환자분들 진료 보면요.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 이제 몸 안에 콜티코 스테로이드라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이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고 얼굴이 좀 검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 검사 얼른 받아보시라고 해주세요. 다음은 우리 구독자님께서 어머니가 이제 자가면역 강경화로 식도정맥류 출혈이 있었고 복수가 차서 조금 불렀다가 지금은 좋아지셨다. 근데 어머니가 손발이 따뜻했는데 요새 발이 차가워서 번식 족욕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복부 찜질 해도 되는지 물어보셨고 네, 둘 다 문제 없습니다. 너무 뜨거운 온도라서 막 이렇게 상처나거나 화상 입을 정도만 아니라면은 둘 다 괜찮으세요. 네, 다음은 부모님과 우리 구독자분 모두 건강 목적으로 영양제를 피부 다이어트기 여러 개 드시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괜찮냐 물어보셨어요. 사실 이 구독자님 말씀처럼 한국이 정말 영양제 전성 시대죠. 정말 뭐 안 좋아 무슨 영양제 뭐 안 좋아 영양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는 사실 간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양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영부인이라고 영양제가 부작용을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그 하위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링크를 조금 그리고 설명란 유튜브 설명란에다가 드릴 테니까 웬만큼 많이 드는 영양제에 대해서는 간에 혹시 영향을 주는지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플레이리스트 한번 조금 봐주세요. 네, 다음은 이분은 그냥 아예 진료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 비형 간염인데 약을 먹는 게 괜찮으신지를 쭉 결과를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원래 사실 이렇게 거의 진료급에는 잘 보지 않는데 그냥 이제 다른 구독자들한테 의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한번 조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남자 55세 분이고 현재까지 간 때문에 치료받거나 입원한 적은 없다고 해요. AST, ALT, 간 수치는 크게 문제 없이 다 정상이었고 감마GT, 알파피토프로테인 그러니까 간암 수치 정상이었어요. 40세 때부터 6개월마다 이제 검사를 했는데 조금 표면이 거칠다. 그러니까 만성 간질환 소견은 듣고 있었는데 올해 2월에 간 초음파에서 처음으로 초기 간경화 이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3월에 이제 내과 병원을 갔는데 간 수치 자체는 다 괜찮았고 DNA가 10의 1승이니까 623 인터내셔널 유닛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브로 스캔을 했는데 9.2. 9.2면은 약간 만성 간질환이랑 초기 간경화, 그러니까 간경화까지는 아니고 만성 간질환에 가까운 이제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의 궁금함은 파이브로 스캔에서는 간경화는 아닌데 이 영상의학과에서 초기 간경화면은 우리가 항바이러스를 쓸 수 있냐, 보험급여가 되냐? 네,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초기 간경화라고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는 영상검사 한정이에요. 초음파, CT, MRI 얘네들만이고요. 파이브로 스캔에서 간경화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초음파는 간경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파이브로 스캔은 간경화 점수가 나왔어요. 이러면 급여 적용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다행히 초음파는 초기 간경화 소견이 있고 파이브로 스캔은 지금 그 점수가 아니더라도 급여 인정이 충분히 되고 최근에는 이게 초기 간경화에서는 비형 간염 DNA가 검출만 돼도 처방 바로 가능하도록 급여 기준이 한 몇 년 전부터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원하시면 얼마든지 약 드실 수 있고 배멀리디로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처방해주시는 선생님한테 배멀리디 달라고 얘기하시면은 이제 초치료 약을 배멀리디로 하게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랜선 치료실 시간이 끝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질문 있으면 모아서 구독자분들께 같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술 줄이시고 영양제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세요.